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워크스테이션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팁을 드릴까 합니다. 음, 보통 워크스테이션이 몇백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렇게 값이 되는데 어, 개인적이나 어떤 뭐 저는 이제 4K 영상 편집하는데 쓰는 워크스테이션을 기준으로 삼지만 뭐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워크세션의 가격을 자기가 조립하면은 한 반값 정도나 반값 이하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팁을 드릴 겁니다. 그 조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PU죠. 왜냐면 가장 이제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게 CPU이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성능이 좋은 CPU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사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가성비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게 뭐냐. 그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는 그 E5 그러니까 인텔의 제온 E5 2670 두 개를 그때 가격이 이제 가장 크게 났었죠. 그래서 그걸로 세팅을 하고 메인보드를 이베이로 주문을 하고 메모리를 그 페리티 그러니까 체킹되는 메모리를 서버용 메모리를 64기가를 넣고 SSD를 3.5기가를 넣고 하드디스크를 안에 3테라 두 개 넣고 밖으로는 뭐 한 10개 정도 쓸 수 있게 거기에 4K 모니터 두 개랑 FHD 모니터 하나 그래픽은 그때 당시로 이제 1060 GTX 1060을 끼고 어, 또 있나요? 케이스 그 팬은 CPU에 이제 쿨링 팬 큰 거 두 개를 달고 케이스에는 더 큰 거 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게 가격 가성비를 따지기 위해서 밖에는 뭘 달았냐면 보통 화장실에 환기 팬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달았어요. 성능이 짱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10도가 떨어지고 겨울에는 5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서버는 그러니까 워크세션 쪽은 뭐 일주일이나 10일이나 켜놓고 100%로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넉넉해야 되거든요. CPU마다 그 온도가 히팅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 온도가 틀려요. 얘 지금 2670 같은 경우에는 뭐 8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80도 이상이 사실은 되겠죠. 근데 어디 찾다 보니까 80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100%로 돌리면 70 몇 도, 80도까지 올라가요. 75도? 근데 그게 열이 조금씩 누적돼서 그리고 또 CPU 케이스 안에 어, 열이 계속 잘 안 빠지다 보면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빨리 빼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되게 고도의 기술 효과적인 기술인데 되게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은 큰 펜을 달면 돼요. 뭐 순행식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온갖 거 비싼 거지만 가성비를 따져보면 그냥 큰 펜을 달아주는 게 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뭐 일주일 넘게 100%로 돌려봐도 음, 그런 문제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볼상사납죠. 근데 너무 지저분하진 않은 게 그 아크릴판으로 창문이 달린 케이스 옆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욕조에 있는 펜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위치가
CPU 있는 위치랑 비슷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바람이 뜨뜻하죠. 근데 그 뜨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뜨뜻해져요.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딴 방보다 어, 훨씬 높습니다. 딴 방은 웃돌이 긴 거 입어야 된다면 제 방은 반팔 입어도 되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열 때문에 다운되는 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CPU 온도 체크하는 거를 깔아서 한번 잘 보세요. 열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가. 그러시면은 되게 안정적인 워크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CPU를 고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가장 중요하죠, CPU가. 그 시대에 따라서 CPU가 가격이 달라져요. 신제품이 나오면 옛날 제품은 떨어지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옛날 기술은 값이 떨어집니다. 돈이 있으면은 제일 비싼 거 좋은 게 좋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술 더 떠서 그 가성비 체크한 것을 중고로 삽니다. 그러면은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자, CPU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 사이트 좀 보지 말고 그냥 글로벌하게 영어로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무슨 CPU 랭킹 뭐라든지 뭐 벤치마크라든지 검색해서 나오면 거기서 이제 차트에 싱글 CPU 하나만 운영되는 CPU가 보통 이제 쭉 나오죠. 어, 모든 CPU는 듀얼로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싱글로 달 수 있는 게 있고 듀얼로도 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싱글 차트에는 다 포함돼서 하나를 달았을 때 성능이 나오고 또 가만 옆에 보면은 이제 멀티 CPU로 하나 이상을 달았을 때 성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개 것만 봐서 성능이 가격이 좋네 그러고 했는데 그 값보다 하나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로 가야죠. 그리고 값도 봐야 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두 개에서 성능뿐만 아니라 값이 정말 좋아. 근데 봤는데 값이 더 싼 건데 좋은 게 있어. 하나짜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값이 비슷한데 하나짜리가 성능이 비슷한 게 있다면 하나짜리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메인보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 끼는 것보다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두 개를 낀 가격의 성능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좋을 때, 와, 훨 낫다. 야, 딴 거 100만 원짜리가 여기서는 40만 원이면 되네. 이 정도나 됐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살 때는 인텔의 제온의 E5 시리즈 2670이 2년 전에는 개당 한 10만 원 전후 중고로 이베이에서 한국에서도 그 정도 팔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사가지고는 메인보드는 미국에서 검색해서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안정성 있는 걸로 메인보드를 또 샀고 거기에 맞춰서 쿨링팬 큰 거 두 개 샀고 메모리 넣고 그리고 이제 워크 세션 되면 또 핵심이 뭐냐면 SSD예요.
물론 SSD보다 더 좋은 거를 끼면은 좋죠. 왜냐면 이제 느리게 처리되려고 워크세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처리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SD로 넣는데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근데 값이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제 미래가 되면 그것도 더 싸지겠지만 저는 SSD로 3테라 그것도 그 메인 처음엔 256, 512 끼다가 1테라짜리 중고를 두 개, 512 두 개 이렇게 끼웠죠. 512는 3개인가? 512는 3개 끼고 그래서 3.5테라가 된 거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3테라 두 개 안에다 끼고 밖에다가는 외장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10개의 하드디스크는 이제 교체할 수 있게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버인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가 내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사운드 카드 어차피 사운드 카드는 뭐 저렴하니까 사서 USB형으로 다뤄도 되고 저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쓰거나 혹은 TV 모니터에 그 HDMI로 연결되면 오디오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그래픽 카드는 자기 작업하는 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작업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거 끼워도 되고 그래픽 작업하는 거면 더 좋은 거를 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립하는 게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어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자기 작업에 맞게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얼만큼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4K 작업을 카메라 한 10개를 놓고 4K 카메라 10개를 놓고 공연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편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량이 128기가 메모리를 넣고 촬영을 하면은 한 2시간 50분이 채 안 돼요. 4K 용량이. 근데 그게 10개면 1테라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1테라를 컴퓨터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로는 두 대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워크세션으로 메인 처음에 이제 2670 하나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걸로는 4개까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그냥 보조적인 PC처럼 쓰고 있고 2개짜리를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동시에 10개를 플레이를 못하고 10개를 깔아놓고 조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10개건 20개건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에는 문제 없는 정도 성능은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4K는 문제가 정말 용량의 압박이에요. 이거는 코엑스를 가도 동시에 10개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답을 얻고 왔죠. 없다는 답을 얻고 온 거죠. 패스마크에서 차트를 좀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봤는데 한 2년 사이에 CPU 쪽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그 패스마크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패스마크 사이트는 뭐 하이엔드 CPU 차트라고 모든 CPU 리스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양면으로 출력해도 꽤 한 20장 넘게 출력이 되는 그 정도 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멀티 CPU CPU는 이제 보통 하나 이상 2개에서 4개까지 보통 서버들이 워크스테이션들이 CPU 쓰기 때문에 그게 또 양면으로 해서 다 대여섯 장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지금 그 워크세션 멀티 CPU랑 싱글 CPU랑 그 종합 점수를 비교를 하면 싱글이 가장 비싼 게 지금 한 28,000 나와요. 28,000이나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거는 27,774, 27,000. 그 아이코어 인텔 코어 i9 7980XE 2.6기가 이게 가격이 1,2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하네요. 그게 현재 가격으로는 가장 높은 27,700, 28,000 정도 나오는 거고, 그 아래 게 제온 골드 6154 3기가짜리로 지수가 27,720, 이것도 한 28,000 나오는 건데 가격은 한 400만 원 돈 되네요. 3,500불 정도니까. 그리고 그 아래 게 900불짜리가 있어요. 899불인데 AMD 라이젠 2950X, 이게 랭킹 1, 2, 3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치는 28,000, 28,000, 26,000 정도 1, 2, 3위가, 가격은 200만원, 400만원, 110만원 정도? 그러면은 싱글 코어에서는, 싱글 CPU에서는 답은 나온 거죠. AMD 라이젠 2950X. 가성비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25,000, 26,000 정도 지수에. 이걸 보고 좀 허무해지는 거죠. 야, 이제 듀얼 CPU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를 살 것인가, 얘보다 나은 듀얼 CPU를 찾으면 되는 거죠. 가격은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성능은 25,000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한 3만 정도 이상 나오는 거,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에서 CPU 찾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CPU는 싱글 CPU가 끼키야 28,000인 거에 비해서 듀얼 CPU는 45,000 정도 돼요. 44,000 넘는데,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싱글 CPU가 잘 나가봤자 듀얼은 그 2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격이 4만 달러, 거의, 야, 5천만 원? 4,800? 싸게 잡아도, 그치, 4,800, 5,000원 잡아야 되겠네, 관세까지 하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아래 게 지수가 4만인데 15,000 달러, 그러면은 1,800만 원 정도. 현실성이 없죠. 현실성 있게 만은 빼버리고 3,000달러도 빼고, 몇천 달러로 가야 되나, 2,000달러 수준으로 가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눈에 들어온 게 1,679달러에 두 개를 살 수 있대요. 2680, 제온 2680 V3 버전 3라는 소리인데, 이게 지수가 24,000. 그럼 여기서 답은 나오는 거죠. 아니, 100만원 들여서 26,000을 사는데 200만원 돈 들여서 25,000을 사겠는가. 물론 여기에 맹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퍼포먼스라는 거는 단순히 요구에서 비교할 수, 물론 거의 80%는 7, 80% 정도는 이 지수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거, 예를 들어서 뭐
종합적인 운영 범위,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멀티를 막 프로그램을 돌렸을 경우에도 효과가 어떻게 나는가, 뭐 프리미어 동영상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 뭔가, 수치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뭔가, 하다못해 뭐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뭔가, 3D 렌더링 쪽에 최적화된 게 뭔가, 엑셀 같은 뭐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쪽에 되는 게 뭔가, 자기 작업에 관해서 차트는 따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지만, 같은 값이라면 멀티 CPU가 확실히 더 성능은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가격차가 너무 세죠. 일단 AMD 라이젠 2950X를 수치 26,000 정도, 11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워크세션을 할 게 아니라 그냥 AMD 라이젠 2950X를 끼워서 만드는 게 가성비가 거의 2배는 절약되는 거네요. 물론 영상 처리 프리미어 같은 거에는 어떤 특성화가 돼 있는지를 좀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월등하네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이걸로 가는 게 웬만하면은 낫습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그런데 돈을 확 더 절약해서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것도 괜찮아요. 라이젠 AMD 라이젠의 1950X가 있어요. 2950이 아니라 1950X인데 이거는 지수가 22,000 나옵니다. 한 70몇만 원, 80만 원 정도 선에 6천, 그러니까 700불 정도에 22,000이 나오니까 7, 8, 한 200불 더 주고 25,000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만 679불에 22,000 지수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전후로가 값이 4,300불, 뭐 싸봤자 100, 1200, 1300불 정도, 3000불 이러니까 갑자기 679불 라이젠 1950X, 이거는 거의 땡큐죠. 참고로 제가 1년 반 전에 조립한 그 2670 제온 E5 2670은 하나 지수는 CPU 하나 지수는 떨어져요. 어디쯤가 하면 나올라나. 이게 좀 오래된 CPU고 전력 소비도 130W나 먹고 그래서 2670이 버전 1입니다. 버전 2, 3도 아니고 12,000이 나와요. CPU 가격은 293불. 근데 중고로 사서 100불 정도에 샀죠. 반값 정도나 반값 이하로 보면 되니까 중고는. 그래서 두 개를 20몇만 원에 샀으니까, 그래서 듀얼로 하면 지수가 한 18,000 얼마가 나와요. 18,243. 18,243은 당시로서는 이거네요. 지금 라이젠 1920X 18,380인데 가격은 729달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20만 원에 샀으니까 잘한 거죠. 계산이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 1920X나 혹은 그
인텔로 하면 다 제온이네. 이쪽은 아이코어 6500 i7 6900K 보다 훨씬 높죠. i7 7820X랑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전에 조립한 게 지금 봐도 따라올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18,000 정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히 업데이트 할 건 아니다. 근데 새로 한다면은 저는 AMD 1950X로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CPU가 한 70만 원 들어가지만 지수가 22,000 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싱글 CPU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